네, 앞서 치열한 관세 전쟁의 한복판을 우리가 들여다봤는데요. 이 디지털 규제가 관세 협상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글로벌 이코노믹 경제연구소의 김대호 소장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둔 일주일 전에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법이 최대 쟁점 중에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듣기에 앞서서 자, 소장님,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요. 온라인 플랫폼법이라는 게 뭔지 일단 설명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문자 그대로 온라인, 그러니까 실제 오프라인을 통한 게 아니고 가상의 디지털 선을 이용해서 대규모로 사람을 모아서 거래를 한다든지 영업을 하는 그것을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 온라인 플랫폼이 그동안의 규제 사각지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아하. 또 거기서 많은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자기 제품만 쓰라 등 이런 이른바 갑질, 이런 행위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그 특성상 IT 기술이 앞선 선진국들, 뭐 그중에 대부분 미국이죠. 그렇죠. 구글, 애플,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거의 기술 우위, 기술 독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래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 횡포가 좀 도를 너무 심하고 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에 대한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그에 대한 피해 기업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좀 철저히 규제하자. 이래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정부 부처 또 국회의원들 여러 전방위적으로 이런 입법 절차를 준비해 왔고 특히 이제 새로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선거 공약에서 당선되면 이 온라인 플랫폼법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이 그 온라인 거래 질서를 좀 확실히 잡아나가겠다 이런 언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아플 수가 있는 대목인데 네. 지금 이것을 관세 협상 쪽으로 끌어온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관세 협상이 디지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관세 협상도 잘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이제 빨간불, 비상등이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플랫폼법, 쉽게 말해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 온라인 플랫폼의 형태로 어떤 나라에 가서 돈을 버는 건 좋으나 네, 세금 낼 거 내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룰을 지켜라.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아직 새 정부가 우리나라 들어선 지 얼마 안 되고요. 그리고 법안 발의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미국이 화들짝 놀라서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입장인 건가요? 예, 한국이 세계 온라인 시장에서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또 네. 기술도 많이 발전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면서 혹시라도 미국 기업 입장에 좀 불리한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한국에서의 먹거리 시장을 크게 잃을 수가 있고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규제가 세계 규제의 하나의 스탠다드가 돼서 범세계적으로 확대될 수가 있다. 아하. 이런 면에서 상당히 긴장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관세 협상에서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관세 협상 이름이 상호 관세라고 그러는데 네. 상호가 서로 똑같이 대해주겠다는 영어로 리시프로컬 테리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의 높은 관세를 때려야 미국도 우리나라의 높은 관세를 때릴 수 있는 이게 상호 관세의 기본 원칙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 때리고 있는 관세는 평균 실효 관세율이 0.78밖에 안 됩니다. 그때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25%를 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도대체 관세율만 놓고 보면 미국 사람들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자유무역 협정을 했기 때문에 거의 관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흑자가 난다. 그 이유는 한국이 관세율뿐만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이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장막을 치고 있다. 그런 인식이 좀 있었습니다. 근거는 없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이번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특히 IT 기업들이 이번 기회에 한국의 IT에 관련 규제를 확실히 뿌리 뽑지 않으면 아하. 중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사업하는 게 어렵겠다. 이래서 미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구글, 애플,
아마존 이런 데서 엄청나게 로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 46명인가요? 7명. 43명. 43명이 연서로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나라에 보낸 것도 아니고 자기 나라 재무장관, 자기 나라 상무장관, 또 무역대표 그리어 이 현재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세 사람한테 보내서 한국과 지금 관세 협상하고 있잖아. 거기서 이 비관세 장벽, 특히 디지털 비관세 장벽 이것을 확실히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과가 없으니까 관세 협상에 이것을 반드시 연동을 시켜라. 아주 못을 박아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연명으로 청원을 했고 이게 언론에 대해서 특별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지금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앞으로 20여일간 정말 운명의 순간을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정치적 공백,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협상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상대로 관세 낮춰달라 할 건 없으니까 비관세 장벽, 그중에서도 디지털 부분, 이 온라인 플랫폼을 중점적으로 보겠다. 그런 바람에 온라인 플랫폼을 어떻게 하느냐가 한미 관세 협정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됐는데 사실 우리는 실체도 없는 것이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 방향만 얘기했지 법안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린 것도 아닌데 뭐 그런 면에서 사전에 선공을 하는 네. 아예 뿌리가 못 내도록 아주 쐐기를 박는다. 이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소장님께서 모두에도 잠깐 언급을 하셨듯이 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세계 각국의 규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이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캐나다 같은 경우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을 전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놔서 결국 캐나다가 백기를 든 바가 있죠. 이른바 이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세 이것도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법과 취지가 비슷하죠. 예, 지금 온라인 플랫폼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국제 간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규율을 잡겠다라고 한 부분이 크게 요점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디지털세. 디지털 기업들이 세금을 안 내거든요. 네. 세금을 거의 안 냅니다. 돈은 우리나라에서 벌어가면서 우리나라에 세금 안 내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제 캐나다하고 한판 붙은 거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전에 디지털 기업의 세금 문제에 앞서서 한국에 들어와서 갑질을 하는 룰을 지키라는 거죠. 시장 네. 질서를 안 지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상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삼성 갤럭시 제품의 안에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려면 구글 플레이로 들어갑니다. 네. 구글 플레이가 그게 바로 우리 기계는 삼성전자 거지만은 그 안에 다운로드 받는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은 구글에서 하고 돈을 거기서 벌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앱을 하나 다운로드 받으면 반드시 구글을 경유해야 되고 거기서 일정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것은 사업자가 주로 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구글, 삼성전자의 앱을 다운해주는 완스토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 완스토어라는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한 10% 정도 됐습니다. 구글이 한 80% 정도 되고요. 그런데 네. 구글에서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앱을 팔 기업들은 완스토어에 절대 가지 마. 완스토어에 절제간 실적이 나타나면 그날로 퇴출. 네. 그다음에 또 앱 결제라 해서 돈을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한 번 구글 플레이를 들어오면 여러 번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독점의 횡포를 이용해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대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바로 전 정권,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소송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법상의 그 시장 횡포, 시장 교란 질서를 물러나게 하는 것은 이게 IT 기업이든 아니든 막론하지 않고 다 적용이 돼요. 다만 디지털 기업은 그것을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구글 플레이와 원스토어 사건의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때렸습니다. 네. 사건이 일어난 지 4년 후에 때려서 한 100억 정도 과징금을 물렸는데 그때 이미 원스토어라는 회사는 없어지고 회사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를 좀 막아보자. 이런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세금 문제까지 같이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시청자들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미국의 디지털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세계 각국의 요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정 경쟁의 규칙을 지켜라. 두 번째는 돈을 벌어가는 만큼 그 나라에 세금을 내라.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궁금해지는 것이요. 구글이나 애플 같은 이런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세금을 벌어가는 돈에 비해서 턱없이 적게 낼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구글이 한국에서 작년에 낸 세금을 보니까요. 법인세 155억 원 냈습니다. 네. 그런데 그와 조금 비슷한 업종을 하고 있다는 네이버가 낸 세금은 4,963억 원. 무려 어마어마한 차이네. 30배, 네. 30배 정도를 네이버가 더 냈습니다. 근데 돈은 구글이 더 많이 벌어갔습니다. 네. 잘 지적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세상이 바뀌면서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들어오면서 세금을 걷는 데에 애로가 생긴 겁니다. 과거에 세금은 오프라인상에서 실제로 사업장이 있어야 거기서 물건도 팔고 거래도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국제조세법 체계에서는요, 국제협약을 통해서 마련이 된 건데 사업장이 있는 곳에만 세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하. 이 조항을 악용해서 구글이나 애플은 한국에 사업장을 안 둡니다. 네. 사업장을 안 둬도 디지털은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또 그 IT 쇼핑센터 이런 것은 가상 공간으로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본사를 미국이나 아니면 제3국에 세워놓고 그 나라에 세금 내는데 세금이 싼 나라로 다 도망가는 거죠. 네. 그러다 조세 보니까 회피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제 간에 굉장히 그 논쟁이 많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앵커님 지적해 주신 대로 캐나다가 문제가 된 건 바로 이 디지털 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7월 1일부터 받기로 작년에 법을 만들었습니다. 네. 트리도 정권이 법을 만들어 1년간 입법 예고를 거친 것인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하라. 철회 안에 아직은 캐나다와의 대화는 없다. 무역 협상을 중단해 버리겠다. 예. 네. 그리고 무조건 미국이 원하는 폭탄을 때리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니까 캐나다 정부가 일주일 만에 꼬리를 내리고 네. 없는 거로 하겠다. 이래 됐거든요. 이게 굉장히 나쁜 전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지금 디지털세를 매기려고 하는 움직임이 한창 있어 왔는데 네. 미국이 조직적으로 반대해서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아예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있는 나라, 지금 영국하고 프랑스 몇 나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도 캐나다 받지, 당신들도 없애.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세를 지금 추진도 하지 않고 있는데 네. 우리는 먼저 지금 선수로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디지털세라는 게 사실 매년 논란만 되고 확실한 결과는 거두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돼 온 것인데요. 그런데 소장님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소식이 하나 들려왔죠? 예, 예. 애플 관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디지털세라기보다는요. 애플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본사 소재지를 아일랜드로 옮겨서 아일랜드에서 세금을 내면 또 아일랜드란 나라가 자기 나라 산업이 변변치 않으니까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세금을 적게 주는, 다른 나라보다 세금을 3분의 1 정도로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에서 세금을 적게 걷는데 이 아일랜드가 EU라는 나라, 유럽 경제 공동체 가맹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 체계는 전체 EU가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법원인 EU 법원에서 볼 때 아일랜드 너만 왜 세금을 덜 받는 거야? 세금을 더 걷어. 네. 그래서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억울하다. 우리는 아일랜드 법을 보고 세금을 냈는데 왜 더 내야 된다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소까지 했는데 EU 대법원에서 그것은 하위법을 해석을 잘못한 거 상위법상은 EU의 룰을 따랐다 돈 더 내. 네. 그래서 돈을 전액 물어주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EU에서는 일단 애플이 졌지만 그게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되기에는 그것은 EU의 상위 법원과 하위 법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법 체계하고는 좀 디프런트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됐든 온라인 플랫폼법이라든지 디지털세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우리 쪽으로 유리한 어떤 판례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가 이 정도면은요. 사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그 파워풀한 다자회의라든지 예. 아니면 뭐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데서 좀 나서서 왜냐하면 미국과 그 외의 국가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뭔가 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 또 중간에서 좀 중지하기 위한 노력 그런 게 좀 있으면 싶은데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G20라는 세계 20개국 정상들이 네, 모여서 그건 미국도 포함된 거죠. 한국도 네. 포함된 거기서 우리 디지털세 걷도록 하자라고 원칙 합의를 하고 필라 1, 필라 2라는 두 개의 기둥, 두 개의 뿌리에 대해서 세 개가 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네. 하기로. 그 필라 1이 디지털 세 걷는 거고요. 필라 2가 이제 그 본사를 바꿔가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애플 같은 그런 방식에도 최저 한세라는 걸 걷어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때리는 내게 건데 하자. 원칙은 동의를 했거든요. 네. 아직까지 뭐 체결은 되지 않은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2024년 대선 공약에서 이거 당선되면 내가 없애버리겠다라고 공약을 했고 실제로 1월 20일 날 백악관 들어서자마자 미국은 안 해. 이랬습니다. 특히 이번에요. 며칠 전에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의 감세 예산이라는 중대한 법이 하나 통과시켰습니다. 네. 거기서 만약에 유럽 각국들이 미국을 상대로 디지털세를 때리면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에서 보복세를 하겠다 해서 OBBBA 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협박을 해서 엄청난 싸움이 있었거든요. 네. 결국 유럽이 G7 회담에서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유럽을 갔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유럽이 굴복했습니다. 자, 미국은 빼줄게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G7, G20를 통해서 합의된 그 원칙이 미국 빼고 나머지는 적용이 되는데 미국은 더 이상 적용 안 되기로. 네. 그러니까 미국은 국제협의 따위는 지키지 않겠다. 네, 그렇게 네.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미국의 이 배짱이랄까 배포가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요. 저희 글로벌 인사이트만의 장점이죠. 역사를 한번 짚어볼게요. 디지털세처럼 미국이 자국 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무역 압박이라든지 뭐 보복 관세라든지 이런 외교를 펼친 사례가 역사적으로 또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미국은 관세의 나라고 관세로 일어선 나라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건국 이후에 약 100년 동안은 미국의 국내 내국세는 없었습니다. 관세만 거뒀고요. 특히 우리가 인권 해방을 했다는 노예 해방을 했다는 링컨 대통령 사실은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하는 것은 노예 해방 때문에 전쟁을 했다는 것은 그건 하나의 명분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관세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네. 링컨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의 원조고 다른 나라가 잘못하면 보복 관세를 하는 원조였습니다. 근데 그게 남쪽과 북쪽이 링컨 그렇죠. 대통령 정책에 서로 맞지 않으면서 갈등을 빚었고 내부적으로 전쟁까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트럼프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약 한 국민들의 50%는 반대하지만 나머지 50%는 절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사리 이게 트럼프의 공세가 꺾일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남북 전쟁까지 올라가는 설명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번엔 역으로 또 이런 역사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장님. 다른 나라가 이런 미국의 어떤 보복 관세라든지 무역 보복 이런 정책에 대응해서 효과적으로 반격을 했다든지 또는 미국의 조치를 무력화시켰다든지 그런 선례도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히토류입니다. 나하, 중국. 중국 네. 히토류입니다. 최근에도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전쟁이 한창입니다만은 우리 시청자님들 잘 보시다시피 트럼프의 중국을 향한 공격이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폭탄 때리자마자 중국은 별 말도 하지 않고 히토류를 제대로 팔지 않기 시작했는데 이 히토류가 없으면 제조업체가 안 돌아가 특히 미국 자동차 회사가 바로 생산을 못할 지경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급격하게 미국이 오히려 중국한테 좀 풀어달라. 사정사정해서 몇 차례 회의 끝에 중국이 풀어주고는 있는데 그것도 원끝 안 풀어주고 조금씩 풉니다. 자, 이런 대목을 보면요. 결국은 협상력, 누가 지렛대를 많이 갖고 있느냐. 미국이 미국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은 실용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양보할 자세가 돼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소장하고 얘기를 재미있게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지금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이제 다국들이 또 디지털세 협상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온라인 플랫폼법 앞으로 또 어떻게든 진전을 시켜 나가야 될 텐데 어떤 방향으로 미국과 관계를 이끌어 가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불공정 거래, 이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든지 반칙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이것은 불법이다라는 인식이 확실합니다. 다만 구글이나 이런 디지털 기업이 신흥 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규제하고 무엇이 부정인가에 대한 규정이 애매한 대목이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 대목에 대해서 빨리 좀 그 규제를 국제화, 표준화해서 미국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고요. 심지어 이번 국회에서 나온 미국 국회의원들 43명이 낸 청원서에 보면 한국이 미국 기업만 때리고 중국 기업들은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 아하. 중국 공산당을 도와주는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게 우리 공정거래법에서 때리기로 한 대목은 초대기업이다 보니까 구글, 애플만 때리고 중국의 테무나 이런 데는 적은 기업이기 때문에 살짝 빠졌거든요.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법을 좀 객관화, 선진화할 필요가 있고요. 네. 세금 문제는 결국은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 아울러서 우리가 우리의 그 IT 디지털 부분의 경쟁력이 커져서 네. 우리 기업들이 미국서 세금 안 내고 영업을 하게 되면 미국이 협상하자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쟁력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상호 관세 시행이 또 한 3주 정도 유예가 된 만큼 그 사이에 치열한 얘기가 오갈 텐데요. 저희 글로벌 인사이트에선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대호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